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반성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타인을 조작하는 방법, 나베 법칙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들에 쭉 이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영적 성장을 위한 실천을 우리가 했었고요. 네. 그것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고찰을 나눴던 나베 법칙, 나의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의식,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의식 성장을 위한 실천들을 하나씩 이번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해한 코스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제 스타일의 언어 같아요. 여기 책에 나와 있거든요. 1번 진리추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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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추구라 함은 무엇일까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의식이잖아요. 의식에 기질적인 특성이 주어져서 그거를 나는 옳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거는 그거 이상의 큰 개념이잖아요.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진리라는 것 자체가 네. 철학이 추구하는 건데 맞아요. 철학이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하면 화내실라나? 사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추구를 안 하죠. 정답이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와, 1번 분들 이거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은데요. 1번이 아니고요. 모두에게 해당하는 모두에게 거예요?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의식 성장을 위한 7가지 도구는 모두가 이걸 해보면서 세븐헤빗? 네, 추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해봤잖아요. 지난번에 생각이 없군. 무식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효과적인 이미지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나의 어떤 마음속의 여러 가지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구에겐가 어떤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것대로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거 자체가 진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늘 해왔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조금만 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진짜 내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 어쩌면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었어.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이가 부모에게 난 아빠한테 정말 화가 났어. 나 아빠 싫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볼게요. 그 아이는 아빠가 싫다는 것,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냥 감정이죠. 감정이죠. 그 감정의 그 밑에 가면은 뭐가 있을지는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뭐냐면 아빠 나 왜 이해를 못 해줘. 나 아빠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본인은 그렇게 하세요? 전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해요. 정말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게 무엇이냐의 차이 때문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돌려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돌려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글쎄요. 사고형들은 이게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사고형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을 안 하죠? 네, 표현을 못할 가능성이 많죠. 할 필요를 못 느끼죠. 나의 생각으로 그거를 서술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정확하다고. 제가 이 예로 굉장히 좋은 예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엄마를 상당히 증오하는 아들로 나와요. 제주도 사람이고요. 엄마가 제주도에서 억척같이 살았는데 근데 엄마가 어릴 때 이 아들에게 심하게 대하기도 하고 뭔가 상처를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로 늘 분노하면서 엄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엄마와 떨어져 살고 엄마가 이제 노년이 되셔서
병들어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 싶은데도 계속 반목하면서 정말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조금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엄마한테 자신의 마음을 다 풀어놓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때 이병헌 배우가 그 방에 들어서면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옆에 누워서 이제 숨을 안 쉬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때 하는 그 내면의 독백 그것이 뭐냐 하면 엄마는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끓여놓고 가셨다. 결국은 사랑한다는 이야기 한마디 해주지 않고 가셨다. 그리고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런 거였죠. 그렇게 그러니까. 미워했던 이유는 좀 하세요. 전 미워하지 않는데요. 아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렇게 미워한다고 난리를 엄마한테 했던 이유가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의 그 일환이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 행동 혹은 말투 혹은 감정 그것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화가 났다. 그 내면에 더 큰 진리가 숨어 있다는 뜻이죠. 의미다. 그렇죠. 진짜 진리는 화가 났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표면에 있는 감정이었을 뿐이에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진실이 아니라 그 뒤에 무언가가 있으니 맞아요. 그 감정이 생겼을 때 뿌리가 뭔지를 한번 찾아봐라. 맞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맞습니다. 100점 주세요. 89점 드릴게요. 아, B밖에 안 되네. 네. 네. 이런 예가 기피디님 없으세요? 사회를 통해. 아, 네. 사회한테는 별로 기대 안 하는데요. 5번이잖아요. 기대를 안 한다는 거 저 내면에 뭐가 있으실 거예요. 기대해봤는데 실망이 크더라. 그래서 기대를 안 한다. 이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망이라는 어떤 표면에 쌓여있는 뭔가 더 원하는 진리가 있는 거죠. 그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세상에 기대하는 게 많으면 실망이 크니 나는 실망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쉽진 않으니 그러지 말고 기대를 하지 말자. 그러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이렇게 살자라고 생각을 바꿔먹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염세적이다, 시니컬하다, 제가 또 그렇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이제 채택하신 거죠. 그럼 진리라는 게 내가 인식한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마다 인식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게 합쳐지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만 갖고 진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인식하는 것이 모든 것의 세상의 진리에 합의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선인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수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합이 이미 나왔다면 거기서 멈췄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아직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진리를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처음 여기 얘기 드렸던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랑 같은 의미로서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도 되나요? 맞아요. 네. 어느 시기에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른 철학자가 그거에 반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그렇죠. 그것이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내용들은 핵심으로 계속 이어져 오지만 그 주변의 부가적인 것들은 정반합처럼 계속해서 누군가는 뒤집고 누군가는 보완하고 누군가는 합을 이루고 또다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각 나라의 종교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진리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어서 그거를 향해서 가려고 노력할 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더덕님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는 모습. 네. 저도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식 성장을 위한 7가지 도구에서 첫 번째가 진리 추구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생 동안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알 수 없다라는 약간 겸손함? 네, 맞아요. 겸손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흔히 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옳아라고 그냥 픽스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맞아요. 그거의 합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과 또 나를 관찰하는 것과 그 내면을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대화를 나와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하고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어차피 대화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진리 추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죠? 네, 진리 맞아요.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진리 추구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